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RD 실무 특강을 진행할 송구입니다. 저도 HRD 담당자입니다. 현재 실무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이었고 현재 중견기업이 된 기업에서 HRD 실무를 지금 7년 넘게 8년 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좀 나눠보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이 컨텐츠는 제가 작년에 협회에서 모집한 HRD 담당자 특강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를 가지고서 재구성을 좀 했었고요. HRD 담당자의 역할,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실제, 교육기법, 교육 효과 측정 이런 걸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실무적인 얘기로 깊게 가는 것들은 다른 컨텐츠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HRD 담당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시거나 전공이 이쪽이었던 분들은 스킵하거나 2배속으로 빨리 보시는 게 좋겠죠. 먼저 HRD와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라고 하죠. 사람을 자원으로서 보고 이것을 개발한다 라는 뜻이죠. 책에서 보면 이 자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서양의 노동에 대한 역사를 보면 1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장이 지어지고 산업의 부흥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본가라고 하죠. 공장의 오너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시골에서 갓 올라온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노동력으로 했어요. 옛날에 미국의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넷플릭스 보니까 주인공인 셜록이 나오는 시리즈가 있던데, 거기서 보면은 성냥 만드는 공장에서 아주 어린 친구들이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데도 그것을 쉬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다가 직원들을 소모적인 부품으로서 하는 것들이 윤리적으로도 안 좋고 그 윤리에 대한 것을 인식했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뀜에 따라서 판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원으로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 인적 자원 관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인적 자원 개발 혹은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한 거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왜 진심을 다해야 되냐 라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기업의 본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존재에 관해서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빠지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커피숍에 가면 다양한 커피 음료가 있죠. 에스프레소도 있을 것이고 아메리카노, 라떼, 바닐라 라떼 다양하게 있을 건데, 어떤 걸 빼면 그 음료가 커피라고 정의될 수 없을까요? 원두겠죠? 네, 원두를 빼면 커피가 아니죠. 원두를 빼면 그냥 뜨거운 물, 따뜻한 우유 이런 거잖아요. 네, 우동의 본질은 뭘까요? 다양한 우동이 있죠. 볶음 우동도 있고 튀김 우동도 있고 면이죠. 네, 같은 국물에 면을 소면을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우동일까요? 아니죠. 우동의 본질은 면입니다. 기업의 본질은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생각해보세요. 기업에 사람이 없으면 그게 기업일까요? 기업의 요소를 생각해보면 토지, 자본, 기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토지가 없어도 돼요. 자본이 없어도 돼요. 기술이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사실은 기업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1인 사업자라는 게 있잖아요. 1인 사업자가 꼭 회사를 차리거나 사무실을 있거나 별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업자를 내는 데는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1인 사업자를 내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시킬 만한 그 기술이 내가 없어. 저 사람한테 있어. 그럼 그걸 사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자본, 기술이 심지어 없어도 돼요. 근데 뭐는 있어야 돼요? 사람, 1인 기업도 그 사람 한 명은 있어야 1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본질은 아무리 빼도 아무리 줄여도 결국 아예 뺄 수 없는 거는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기업의 본질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적자원 수레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적자원 수레 모델을 보면 HRD 영역과 HRM 영역, 개발과 관리의 영역 있죠.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죠. HRM에 근접한 영역. 무슨 얘기냐면 HRT와 HRM이 섞여 있거나
HRD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HRM이라 하더라도 이 M이라는 게 제도만 있다고 구성원들이 그 제도를 다 따라가요? 회사에 규정이 있다고 규정을 다 따라가나요? 그 규정을 안내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것도 결국은 교육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HRM과 HRD를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배척한다거나 이거는 HRD 영역이야, 이건 HRM 영역이야, 따로 생각해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결국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D 영역과 M 영역이 섞여요. 예, 그리고 내 업무와 현업에 대한 업무가 섞입니다. 현업을 모르면 내 업무가 진행이 안 돼요. 타부서를 모르면 진행이 안 돼요. 이건 점점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해보면 이해를 하시게 될 건데, HRD 영역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교육 훈련, 그리고 조직 개발, 요즘 채용 사이트 보면은 조직문화 담당자를 많이 뽑죠. 네, 요즘 조직 개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직 개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경력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력 개발도 제가 또 얘기를 할 게 좀 많은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조직과 직무에 대한 설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HRD랑 HRM이랑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직무 설계가 되어야 보상 수혜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 마찬가지죠. 성과 관리를 하려면 성과 관리를 하는 팀장도 역량이 필요하고 팀원도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선발 및 배치, 이것도 할 얘기가 있는 게, 선발을 누가 해요? 면접관이 하죠. 그 면접관은 누가 해요? 팀장들이 하죠. 팀장이 내 팀의 성과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내 팀원이 돼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성과를 파악해서 채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 교육을 하죠. 네, 당연히 HRM에 근접했지만 HRD랑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노경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HRD 담당자가 이거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간접적으로 본 게 있고요. 종업원의 문제 해결은 여기 조직 개발에서 어느 정도의 연결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HRM 영역이지만. 그리고 보상 수혜에 대한 부분이 HRM 영역이긴 한데, 이 보상 수혜가 금전적 보상도 있지만 비금전적 보상이 있거든요. 이 비금전적 보상 같은 걸 같이 설계를 하거나 고민을 하는데, 이게 조직 개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레가로 표현한 게 참 아름다운 모형인 것 같은데요. 돌아가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HRD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할 거지만, 중간중간에 그리고 다른 컨텐츠에서 HRM 영역과 같이 어떤 걸 더 고려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인적자원 개발 구성 요소는 초점을 개인적인 관점이냐 조직적인 관점이냐, 그리고 결과가 비교적 단기적인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개인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 수행 관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개발은요,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역점을 두어 현 직무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직무에 적합한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 개발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직과 개인에 대한 부분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경력을 계획하고, 조직은 그 경력을 관리를 해서 조직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직에서 A팀에 있다가 B팀으로 가거나, 팀 내에서 또 파트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팀장이가 된다 쳐봐요. 그럼 인사팀장은 파트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HRM도 알아야 되고 HRD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총무도 어느 정도 알아야 세 가지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직이 유연성이 별로 없어요. HRD를 하는 사람은 HRD만 해. HRM을 하는 사람은 HRM만 해. 그럼 그 조직에 나중에 인재문화 팀장이 될 만한 후보군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회사의 조직에서 바람직한 걸까요? 아니겠죠. 조직에서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면 그럴 만한 사람이 육성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경력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직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변화를 통해 직무수행 만족도를 향상시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개발, 조직의
효과성과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단지 자원이 아닌 인격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인사팀에서 HRD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메일을 받잖아요. 스팸 메일을. 그러면 뭐 조직 개발 해가지고 뭐 조직 문화 활동 해가지고 뭐 체육대회라든지 뭐 100초 동안에 어떤 미션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소통 뭐 게임 무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많이 오잖아요. 뭐 힐링 해가지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조직 개발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은 조직 개발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요즘 창의적인 조직 문화에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안전할 권리입니다. 안전할 권리. 뭐냐면 창의적이라는 얘기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안 하던 것들을 해보는 거잖아요. 안 하던 것들을 해보고 안 해봤던 것들을 시도를 해보는 건데 나도 안 해보고 팀장님도 안 해보고 대표님도 처음 보는 건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실패를 했을 때 그게 괜찮아야만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요. 물론 실패해도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실패를 밑거름 삼기 위한 과정들이 굉장히 잘 쌓아 나가서 실패를 한 것들이 조직에서 성장의 기회로 나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진지하게 임하는구나. 그리고 이 성장이 내가 더 나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 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소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안면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수행 관리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성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수행 요소를 확인하고 이 얘기는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변화되는 경영 환경을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수행 개선 활동을 규명하며 업무 분석을 통해 필요한 요건을 구성원들이 알 수 있게 명시해서 과업의 기대 수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팀 구축, 갈등 해결, 수행 개선 이런 것들이 수행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HRD란 무엇이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팀, 조직의 관점에서 개인 개발, 조직 개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 향상 및 개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뽑아왔습니다. 첫 시간은 HRD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HRD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 담당자의 역할과 조건 그리고 필요 능력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